훈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천성경 1150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계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해 가면서 자기들의 길을 열어주고 연대적 기반을 닦아서 학술 평준화 기준의 자유 통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학자들은 전문가로서 조금 더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계의 학계가 선생님의 공헌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언론기관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축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무대 괜찮아요? 새로 성전에 와서 어제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교구의 14개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식구가 하나가 되어서 어제 정말 성대한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더 보충해서 또 다음 후반기 축복되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제 우리 조식 황만순 장로님 가정이 20가정을 어제 축복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말씀 부탁을 했더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번에 20가정을 만드는데 활동한 것은 하늘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께서 적의 가정이 있다는 걸 믿었고, 내가 믿음의 자녀를 향해서 있다는 그 사랑을 믿었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믿었다. 그 믿음이 오늘 결과를 만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미혼자 수련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원로 목회자회를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충남교구 원로 목회자회에서 매주 수련이 있습니다. 그 수련은 기성가정에 맞춘 수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주 교회 오시면 매주 다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수련이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가정이든 미혼이든 하여튼 누구든 매주 주말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축복식은 수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성축복 즉 종매수련 즉 원로 목회자에게 하는 수련은 우리 천안교회 식구들은 재직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껏 9월부터는 전도활동에 움직여 주시면 아마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천일국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일국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 천일국을 넘어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론을 부모님께서 만든 것은 대통령을 만들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언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본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안효율 본부장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통일그룹 전체의 언론을 전체적으로 관리 겸 또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모든 일간지, 기관지,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자들서부터 청와대서부터 참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남모르게 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 누구보다 많은 정성이 없으면 한 발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머님 지시에서 외국에도 강의하시고 또 교구 본부에도 강의하시면서 하시는데, 어려운 일정 쪽에서 우리가 성화절 전에 이 말씀을 모시고서 정말 부모님께 세우는 게 언론이 또 세계 각국에서 또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차게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어제 수고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수 삶고 또 카메라 찍고 안내했던 그런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수고가 오늘 안효율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면 두 주먹이 불끈 쥐게 될 겁니다. 본부장 아침 8시에 오셨어요.
8시 오셔가지고 저 뒤에서 차도 싫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오시는 한 분 한 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단상 아래서 지금 여러분 오실 때까지 정성 들이셨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안을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언론이 아버님 성하신 이후에 맨 먼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것이 문 총재의 모든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서 저희들 총재님의 부모님의 상속세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 하고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무슨 소리냐? 문총재 자산이 어마어마한데 상속세 증여세가 없단 말이냐 하고 중앙에서 5개월 동안 뒤지더구만요. 그래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3개 전국에 있는 계열사를 1년 동안 뒤졌습니다.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이걸 본 언론인들이 정말로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가 당신이 제세 시에 단 한 푼도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적인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고, 이제 통일교회를 보고 싶은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시각으로 봐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다시 보이는 그것 전체를, 그것을 조명하면서 보이는 대로 한번 보자 하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들을, 언론사를 섭외해서 기자분들을 모시고 가정연합 60주년 해서 이제 남미에 갔습니다. 가서 김웅태 회장을 비롯해서 신동모 회장이 남미에서 부모님이 이루셨던 업적과 현장을 기자들이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현장에서 감동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맨 우측에, 좌측의 상단은 브라질 성전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장면입니다. 기자들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가정맹세를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살자, 강변 살자 노래를 하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데 기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님의 평화운동은 과연 끝이 어디인가? 이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노래하고 사랑의 당신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기자들은 감동을 했고, 이어서 우루과이에 가가지고 밑에 전직 대통령이신데 이분들과 기자분들이 7명이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문선명 총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미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 문제들을 총재님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니고서는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정말 당신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정말 남미를 위해서 그분이 바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동이다 하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홀리오 우리가의 전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갔다 왔던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주간지에 기사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회장께서 이제 소로카바 축구팀을 소개했는데, 그 소로카바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월드컵이 있을 때였는데, 우리 숙소로 월드컵 대표팀이 숙소를 정해서 온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이 소로카바 팀이 북한에 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저널에서도 그때 갔던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소개를 했고, 월간 중앙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새서막 농장의 기적,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남미에서 있었던 내용들 전체를 다 소개를 하는 기사를 써서 독자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신동아에서도 이렇게 기사를 전체를 다 써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있었던 내용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연합통신과 뉴시스가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뉴시스에서 그때 있었던 내용들을 과감 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정연합 60주년 미국의 선교 현장을 가봅니다. 여러분 이제 기자분들께서 미국의 현 주소, 미국의 통일그룹의 가정연합의 내용이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위해서 가서 이제 김기훈 대륙회장과 미국의 교회에 대한 현 주소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가든에 가서 정말 총재님의 그 핵심 가치가 뭐냐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거기서 원리 교육을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듣고서 그분들이 하는 표현은, 야, 어떻게 해서 통일교회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의아심을 갖게 됐고, 이어서 이제 미국의 목사들을, 그러니까 통일교인이 아닌 다른 기성교 목사들을 맨 좌측에 우측에 만납니다. 상단에 만납니다. 이 기자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자 한 분이 통일교회는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미국의 다른 종단 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들이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아는 가정연합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단은 다 이단이다. 그러고 가정연합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우리들 미국에 있는 목사 200~300명이 되는 목사들에게 단 한 번도 통일교인이 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정의 가치를 실현시켜서 절대성을 지켜서 가정의 가치를 지켜라. 모든 종단의 궁극의 목표는 종단이 아니고 평화세계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아니고 누가 메시아란 말이냐? 코로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단은 다 이단이지만 통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 스타링스 목사가
자기가 총재님을 접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한 거이는 오래전에 총재님을 만났는데 미국에 순회하실 때 같이 순회를 하자 해서 같이 순회를 했는데 자기는 흑인만 3,000명을 모시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자기는 이제 신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타링스 목사 결혼해야지. 깜짝 놀랐대요. 신부한테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언급결에 예 해야지요 그랬답니다. 그러놓고 나서는 총재님께서 부모님께서 신부는 내가 정해주지. 그러고 일주일 만에 일본 신부를 정해주셨대요. 그러고 바로 결혼식을 했어요. 일본 부인하고 스타링스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 신도들이 3,000명인데 흑인만 3,000명인데 모든 신도들이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 성스러운 신부로 알았는데 부인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 부인을 교회로 안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신도들하고는 단 한 번도 상의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총재님 해주셨기 때문에 신부를 모시고 교회로 갔었답니다. 한 3,000명에서 한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일본 부인이 교회를 오셔서 단 한 번도 부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하루 종일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 성전 청소, 마루 청소, 풀 깎기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 신도들이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저 여자가 뭐냐 말이야. 하는데도 그분이 정말 변함없이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신도들이 스타링스한테 당신이 왜 축복을 받았냐? 왜 결혼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축복의 가치를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다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축복이라면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3,000명이 다 나와서 다시 합동 결혼식을 했대요. 다 축복을 받고. 그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기자들은 이제 상당히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이제 이것도 이제 통일교 목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 기성교 목사들이 모여서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정말 감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9.11 박물관을 가서 보았고, 그 다음에 브리지포트 대학 가서 이제 그 총장과 얘기를 더불어서 합니다. 그 총장께서 기자분들이 총장에게 총재님과의 총재님 살아생전에 당신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고 총재님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닐 살로니 대통령이 정말로 그분은 한국 분이지만 내가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살고 있는 이유가 나는 그분에게 있다. 그럼 이 안에 브리지포트 대학 안에 통일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종단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더불어서 가리킨다. 그래서 평화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가 이 대학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간 중앙에서 정말 지난날에 있었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전체 기사를 한 8페이지 정도 기사를 쓰게 됩니다. 맨 위에 보면 가정연합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거둔 성과는 정치계와 종교계를 모두 놀라게 했다. 그 중심에는 참사랑을 통한
가정의 소중함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풀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신동아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사를 전체를 다 쓰고 주간 조선에서 문선명은 미국에서 뭘 했나 하는 부분을 기자분들이 듣고 보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전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유럽 선교 50주년 기념 대회가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시 기자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약 한 3천여 명의 신도들이 나와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환영을 합니다. 이때 기자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국에 가서 3천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성과 환호 속에 박수 속에 등장하신 분은 아마 통일교회가 처음인 것 같다. 물론 강남 스타일은 있었지만 거기는 젊은이들을 중심이었지만 여기는 3대가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한국에서 태어나신 총재님 양이분의 그 사상과 업적을 사랑을 느끼면서 함성하고 환호한 모습에 굉장히 기자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어서 그 기자분들을 모시고 어머님께서 유엔에서 연설하실 때 같이 갔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가 기자들은 궁금해했지만 어머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유엔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을 유엔에서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세계 평화는 오는 것이다. 유엔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오겠는가 하는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어서 기자분들이 갔을 때 어머님께서 미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미팅을 하시고자 이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무슨 말을 쏟아내놓을 것인가, 뭔 말을 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정말 많은 남미든 북미든 여러 곳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른을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북한에 한번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왜? 남북관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독생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원리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한 30분 미팅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시면서 기독교가 책임을 못했다. 왜 못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얘기들로부터 해서 한 30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한 총재님이 하신 독생녀라고 하는 표현을 기사화해도 되냐?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지 마라 할 수 있느냐? 어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기자적 시각에서 알아서 썼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책임을 못했다고 하신 말씀은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인데 그것도 써도 되냐?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사 중에서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유럽에 갔을 때 안영식 회장하고 이제 박노희 회장이 유럽의 활동을 소개하는 장면들이고요. 그 기사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독일에서 선지님이 약 한 800여 명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부모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시간 20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 드라이브를 해주는 분이 2세 여자였는데 그 2세 여자에게 묻더라고요. 기자분들이. 야, 너무 좀 길지 않았냐? 지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2세 여자분이 기자님, 시간이 기냐 짧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참 자녀님을 이제 10년 후에 볼지 20년 후에 볼지 모르는데 1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참 자녀님이 오셔서 부모님 양이분의 업적을 소개하는데 저희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기자가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총재님 양이분의 사상과 이념과 사랑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고 월간유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 총재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기자분은 우리가 많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봤지만 권위적이고 정치적이었는데 정말 한 총재님은 조근조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다라고 이렇게 쓴 기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로 한국의 언론이 옛날에는 보고자 하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로 보이는 시각으로 그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그 월간 주간 조선에서 쓴 기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간 동아에서도 총재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유럽 각국 신도 가족 수천 명이 운집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사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됐고 시사 저널에 대해서도 기사를 썼습니다. 한 총재님의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 총재님과 한 총재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제자냐 혈통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통과 원칙과 법칙에 순응하는 자만이 조직의 중심에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됐고 또 그런 면에서 한 총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모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총재님은 그물을 넓게 치셨다면은 한 총재님은 깊고 튼튼하게 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 것들이 주간지 월간지에서 나오고 이제 뉴시스에서 또 다시 기사화돼서 연합중앙일보 각 언론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라스베가스에서 천일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외신에서 AP, 로이터, AFP, CNN 많은 외신에서도 부모님의 업적과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천일 기념식이 있었을 때 또 이때도 기자들이 같이 가서 과연 라스베가스에서 교육 기관이 있다, 해관이 있다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석 회장이 만나서 왜 여기에 두셨는가, 문 총재님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부모님 양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을 기자분들이 직접 듣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부모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한 의원은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나는 문 총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핸드폰이 삼성 갤럭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현대 자동차를 탄다 그랬어요. 정말 그분은 한국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증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표현하기를 뭐라 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날 수 없다. 나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로 이분은 당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서 평화세계를 이루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미국인 나도 아는데 한국에서 온 당신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쑥스러워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단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야. 이 시대에 무슨 이단이 하면서 오히려 기자들에게 조크를 줘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태어나신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라. 심지어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꼭 한국에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하는 얘기까지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평화 봉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육관 봉헌식인데 하단에 보면 유경석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1시간 한 반 정도 누시스 부장인데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갔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총재님은 국가에서 훈장을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남미, 북미 여러 곳을 봤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국가가 외면한다면 이건 국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국가에서 훈장을 주도록 기사를 좀 써라 그랬더니 제가 반드시 쓰겠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국가에서 모시지 못한다면 누구를 모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유경석 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랬어요. 진정성.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례적인 발언이나 무슨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한 표현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감동을 했고 남미, 북미, 유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화해서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더불어 준비하고 있는 이제 피스 로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해도에서 했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선악평화상입니다. 부모님 제세 씨, 아버님 제세 씨에도 이제 선악평화상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집행을 하시고 워싱턴에서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평화상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모든 기사가 선악평화상은 첫째,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제호다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단일상으로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금액이 크다라고 표현을 했고 세 번째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현직 박사이시고 그분들은 노벨 평화상에 3번 정도씩 후보자로 올랐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대 홍일식 총장이 위원장이 되셔서 정말 이 상을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일식 총장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들으셨을 것입니다. 단군 이래 문선명 총재와
양이분은 이 지구상 이 당군 일에 가장 훌륭한 분이 나는 문선명 총재의 양이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정식 인터뷰할 때 전 고대총장 홍일식 씨가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그냥 학자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존경하는가 하는 내용도 기사 속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기사에서 쓰여졌고, 두 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의 업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악평화상 좀 자기들끼리 뭐 논아 갔겠지, 아니면 뭐 적당히 어떤 무슨 정치 지도자나 이게 폼 잡기 위해서 하겠지 했는데, 정말 기자분들이 이 컨셉을 누가 잡았느냐. 이것은 총재님 양이분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고 그분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동아에서, 그 다음에 포브스에서, 그 다음에 주간 동아에서, 그 다음에 시사인에서, 주간 한국에서, 그 다음에 각 신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28일 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각 전 신문에서 다 모두가 다 소개를 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1회 선악평화상 수상자로 키리바시의 아노테통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구두 굽타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악평화상은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제정됐고, 단일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MBC에서 2번, SBS에서 2번, MBL에서 3번, KBS에서 3번.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제1회 선악평화상 공동수상자로 기후변화 위기를 공론화한 아노테통 키리바시 대통령과 물고기 양식 기술 개발로 식량 위기 해결에 기여한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여사가 제정한 선악평화상은 단일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8일 서울에서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제1회 선악평화상 수상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됐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에서 공이 큰 아노테통 키리바시 대통령과 모다두구 굽타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의 아노테통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가 제1회 선악평화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노테통 대통령은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는 기후위기 공론화를 국제사회에서 선도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굽타 생물학 박사는 혁명적인 물고기 양식 기술 개발로 식량 위기 해결에 기여하면서 동남아시아 빈민의 성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1회 시상에서 본위원회가 제시하는 미래 평화 아젠다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입니다.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여사가 제정했고,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활동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이 상의 시상금은 100만 달러로 단일상 규모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예. 키리바시의 아노테통 비슷하기 대통령과 때문에 인도의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키리바시의 비슷합니다. 그 아나운서들이 대통령 이름이 고약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제기한 데도 있었습니다. 아노테 굽타 이렇게 해서. 선악평화상 위원회는 MBN 이것도 제1회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프레스 클럽 빌딩. 이것도 비슷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류 복지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제1회 선악평화상의 공동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공론화한 키리바시의 아노테통 대통령과 물고기 양식 기술 개발로 식량 위기 해결에 기여한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형진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아노테통 키리바시 대통령과 혁신적인 물고기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청색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를 공동 수상자로 청색혁명의 설계자, 동남아 빈민의 성자로 불리는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줄곧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굽타 박사는 물고기 양식 기술의 혁신을 통해 빈민 구제를 목표로 빈곤층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양식 농업 통합 방식을 보급해 영양 상태 개선과 자립 자활을 지원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의 아노테통 대통령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기후 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 대통령은 또 수몰 위기에 처한 자국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닉스 제도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선악 평화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현 세대의 책임이라는 믿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굽타 박사와 통 대통령은 나란히 미래 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선악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선악평화상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 학자 총재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평화 문명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선악평화상은 단일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달러의 상금을 부상으로 줍니다. 한편 선악평화상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마련됩니다. SBS CNBC 이형진입니다. 예. 이어서 여러분 이제 SBS CNBC에서 이 두 분을 다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한 15일 전후해서 이 부분이 다큐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피스로드도 다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큐로 해서 이렇게 4꼭지가 부모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됐고,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정말 통일교회, 통일재단, 그 다음에 부모님 양이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조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8월 30일 추모 3주년을 맞이해서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들이 지금 현재 유경서 한국 회장과 3주년을 맞이하는 그 3년 동안의 어머님에 대한 리더십, 교회단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화일보에 나왔고, 최근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통일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용정시 회장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현재 9월호에 유경서 회장 인터뷰를 해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5일 날 내일 모레, 작년에도 했던 그림인데 내일 모레 기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제 성화 3주년이기 때문에 신동아 월간 조선에 소개하는 이 그림 전용으로 신동아 월간 조선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각 일간지에서 조그만하게 부모님 3주년인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광고가 이렇게 소개돼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놓고 이제 가정연합이 주저할 것이 없다. 대사회를 향해서 힘차고 강하고 담대하게 소신껏 외치고 나가라. 그래야 된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누가 문선명 총재님 양이분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정말 소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가면 가정연합이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기자분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 말을 메시지로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면 기쁘고 좋으냐? 나도 너희들을 봤을 때 기쁘고 좋았으면 좋겠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기 전에는 죽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